저게 대혈전. 얘네들 봐라. 여기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마저도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대반전이 이루어져서 단일화를 하면 더 효과가 크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개인이 받는 모욕감이라는 게 그걸 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요즘 쟤 왜 저러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 음모론이 가능성이 있겠죠. 이준석은 지금까지 해오던 짓거리 그대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은 여기에서 무슨 음모론이 끼어듭니까? 그 부분은 투명하네요. 한결같네요. 근데 일단 안철수 엑스파일 이런 게 돈다고 하죠. 그 엑스파일 하나면 이준석, 그러니까 안철수를 접게 할 수도 있다. 안철수 엑스파일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안철수도 뭐 습진이 있다 뭐 이런 걸까요? 주가 조작 이런 거 아닐까요? 안내배 주가 조작? 그런 얘기 하시는데 증권가 찌라시는 있긴 했거든요. 네. 하거든요. 그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그 낙선했던 대선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내비 상당하고 유상증자할 때 이게 이재용의 그 수법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자기 돈 크게 들이지 않고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검찰 캐비넷에서 나오죠. 검찰 놈들 지금 내 사건 하나도 아직도 지금 통보를 안 해주고 있거든. 그 캐비넷에 둔 게 2년 반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 정보들 갖다가 이렇게 슬쩍 넣는 거지. 이거 중간에 단위로 안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양보 안 하면 이거 까겠다 같은 분위기가 나는 옆구리로 들어온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일단 이게. 무서운 거지. 지금 윤석열을 당선시키려고 검찰의 특수통들이 지금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정치를 모르는데 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 근데 사실 피부를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정말 검찰공화국인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기자들이 이런 기사 같은 거 안 쓰는 걸 보면서 저는 다 뭔가 걸리는 게 있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다 뭐가 걸리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조국 장관네가 저렇게 된 거 봐요. 막상 털어봤더니 없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인턴 활동 시간이 몇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했던 거다고 치면 그 사람으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건 비열한 수법인 거고 이렇게 몰려 있어서 안철수 쪽에서도 깔테면 까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쪽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럼 누군지 한번 까봐. 이거는 감정 싸움의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이준석이 굉장히 불리한 패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준석 측에서 안철수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엑스파일이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자극적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산장에서 빨가벗고 노래 부르고 있는 그 미령의 여성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 김학의 사건처럼 그런 어떤 영상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가 조작이 김건희 거도 안 통하는데 안철수가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국면에서요. 지금 이 시점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거티브 안 통해요. 네거티브로 이미지 상처는 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찍겠다고 결집해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모든 보도나 정보는 저쪽이 조작하거나 이미지 나쁘게 만들려고 꺼내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이 뭐 그게 아니라도 이게 나온다고 해서 대선이 2주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진실은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거를 갖고 까겠네 말겠네 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한테 뭐가 있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개 막장 싸움 놀이한 거거든요. 이거 윤석열한테 결코 좋은 이슈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 안철수가 이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 지지하라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 머리를 빌려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런 사람을 지지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어떻게 단일화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설사 안철수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철수 지지자 입장에서 윤석열 찍고 싶겠어요? 이준석이 저러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재명 찍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안철수가 그 자기 돈으로 특별당비 80억을 이미 입금했다잖아요. 특별당비로 당에 80억을 입금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당에 빌려준 게 아닙니다.
특별 당비로 80억을 쾌척을 한 거니까 이걸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선거를 위해서 이제 당연히 기부를 네. 한 거지. 아니,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이준석은 좀 신난 거를 보여주는데 저는 안철수 다음에는 이준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 지금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 그 이준석 성상납 의혹 요거 가로세로 연구소가 영상을 내렸다며. 뭔가 자기들끼리 이제 선거를 위해서 약간 짬짬이 하는 느낌인데, 근데 가장 열받는 게요. 그 이준석이 니을 이응 크크 요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보기 불쾌해. 저기 그 니을 이응 크크가 레알. 레알 크크 진짜로 진짜 웃기네. 웃긴다 이런 어. 뜻이잖아요. 안철수 윤석열 향해 단일화 겁나서 도망쳤다. 윤희 포기하면 내가 정권 교체. 야 너 진짜 웃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버리는 거야. 제1야당의 당대표가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본인이 지금 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는 짓은 마라탕 가면 쓰고 있을 때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이나 노는 시간에 대놓고 자유행위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진짜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대놓고 자유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 그런 놈들이 있어. 아마 네. 학교 다녀보면 알아 있어. 저는 약간 저는 뭘 보면서 이준석을 보면서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관심 있게 안 보셨구나. 새로운 음모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요. 음모론은 아닌데 걸음걸이 하면 요즘에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걸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걸을까? 학교 다닐 때 뭔가 좀 이렇게 또라이 같은 그런 게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나중에 보시고. 어기적 걷는다는. 네, 그리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 엑스파일 중에서 혹시 안철수 후보님의 그 안내 주가 조작 관련돼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안 후보님 측근이 계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테마주로 움직이는 건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건 주가 조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냥 대선 테마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김건희 스킬처럼 막 매도 매수 막 하는 게 뭔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서로 이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거랑 저 사람이 정치 쪽에 나가니까 안철수 안내비 뭐 주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철수가 그걸 즐겼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조작했다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조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철수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뭔가 좀 이득이 있지 않을 거란 기대를 두고 개인들이 산 거고 네. 도이치모터스는 이슈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한테인가 잘다 이런 표현 썼고 이재명 후보한테 그랬구나. 잘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이준석이 그 글마다 와서 조롱 댓글을 달아요. 나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고기, 초밥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애가 이제 젊은 진중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 아휴, 내가 왜냐면요, 여러분 그 원희룡이 제주도에서 버거? 네. 버거만 1,500만 원치 먹었어. 보고들이 불쌍해. 그러니까 뭐 소고기, 초밥 이런 걸 댓글을 다는 게 자기네 당은 깨끗하다면 모르겠다. 실제로 왜 그 뭐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 같은 결로 어쩌다 보면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사람 살면서 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내가 법인카드로 뭔가를 샀어.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냥 일반 민간인이 있었어. 회의 사람 뭐 중에. 근데 그게 꼭 그 사람들만 먹어야 되라는 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한도나 범위라는 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꽤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이 그 7급 비서 A씨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비용이 그래봐야 한 200~300만 원 정도 된단 말. 얘네들은 버거 먹는데 한 1,500만 원씩 써. 근데 뻔뻔하게 저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댓글로 다는 거야. 좀 큰 정치해라 이 새끼야.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고. 아니 이렇게 치면 사실은 이준석도 본인이 업무 추진비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주는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당연히 그걸 보면은 본인은 어떻게 썼는지 저런 말 저런 식으로 디테일 까보기 시작하면은 말 안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특히 저는 홍보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디자인 대금은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인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기네 지금 당 지금 대선 후보 예. 포스터를 봐봐. 포스터나 디자인 나온 어떤 퀄리티를 보면 와 도대체 돈을 저런 식으로 써도 되나 싶거든요. 김건희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싸게. 이번에 포스터 있잖아. 그 포스터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웃는 걸 봤다니까. 네. 모르는 사람인데 그 네. 포스터 보고 윤석열 저게 뭐야? 레알 크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 보고 아, 저 김건희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잘게 하려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업무 추진비 얼마 쓰지도 않은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박수영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박수영의 업무 추진비도 뒤져 보면은 하루에 40번 막 이렇게 쓴 게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수십 번씩 쓴 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본인이 다 썼다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들까지 다 필요한 것을 그 카드나 그 당시에 그렇죠. 박수영은 부지사였기 때문에 부지사 이름으로 나가는 건 다 그걸로 쓰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의힘이 그 어떤 지적하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외 출장 중인데 왜 국내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냐 아니, 그것도 이거거든요. 근데 다 그러니까 알면서 그런 말 아니 하는 도지사가 거잖아. 해외에 있으면 국내 업무는 정지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아, 아무튼 그 업무 추진비 요거 중에 제일 그 우리나라 레전드가 하나 있죠. 1년 동안 기름값 5천만 원. 나경원. 그 정도는 돼야지. 네, 레벨이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네. 씨. 8천만 원, 8천만 우리가 원. 되게 열받아하는 게 그거 아니야. 쟤네들이 단위가 주가 조작으로 한 뭐 40억 땡겨도 그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성공한 구태타니까. 근데 서고기 초밥 갖다가 이게 이준석이 정말 좋은 정치하려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모를까. 우리 당은 깨끗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소고기 초밥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경원은 왜 똑같은 주유소에서 하루에 같은 자동차가 50리터씩 두 번 넣습니까? 네.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길래? 그때 나경원 내 그 국회의원실이 휘발유를 마셨다는 얘기였어요. 생수처럼. 아 붕붕 꽃향기를 마시면 아니구나. 그건 아니구나. 아, 근데 소고기 샌드위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준석이 저런 거를 씀으로써 사실 자기 지지자들이 개돼지라는 걸 인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지지자들 수준에 맞춰서 좀 모자란 사람들을 타겟으로 그런 글을 계속 맞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지지자들 기분 나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원희룡은 아예 그 당시에 보고 양식장을 샀다는 설이 있어. 보고 양식장. 야, 그걸 사는 게 싸겠네. 그렇게 1,500만 원치씩 처먹으면. 아 그러니까 씨. 진짜 미친놈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이 초밥 이런 거 이렇게 유치하게 쓰는 이준석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쓰는데 니네는 이렇게 못 먹니? 못 쓰니? 뭐 이런 조롱 느낌. 또 보고는 1,500만 원어치씩 먹는 동안 또 왜 이렇게 손질은 잘한 거예요? 엇나가지 않는 손질이 안타깝네요. 내가 기사 좀 보려고 내가 예정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민중의 소리거든요. 기사가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거의 인력 기사고 마침 이재명 후보의 그 광고 영상이 걸린 기사 제목을 봤어요. 이완배 기자의 칼럼인데요. 싸가지 없는 게 능력인 줄 아는 이준석. 진짜 맘에 여기 들더라. 이재명 후보까지 딱 걸려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캡처해온 거예요. 싸가지 없는 게 능력인 줄 아는 이준석. 이게 진짜. 이 기사의 맥락이 뭐냐면 선진국들 특히 그 복지국가 선진국들 있죠. 북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국력 따지면 미국이 1위지만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가 사실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에서도 그러니까 정치 뭐 또는 자유지수, 민주주의 지수가 1, 2위 다툰 나라예요. 엊그저께 우리가 다른 방송에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나라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회적 태도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으면 바로 팽식해버린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의 저런 태도가 전형적인 유아기적 태도죠.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팬티 벗으면 그게 용기인 줄 아는 거.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자지러지면은 자기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잖아요. 그런 유치한 정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번에 왜 그 KBS 방송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유수스 놓고 돌아가셨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진짜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를 다 돌아봐도 악플밖에 없었어요. 옹호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황희두 이사
방송에 나오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아유 사위 삼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준석 사위 삼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어우, 나는 내 새끼로 태어났다면 진짜 아니 특별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우, 희귀템, 진짜. 희귀템. 예. 정말 실드 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두 가지가 해서 상충되게 요구된다고 봐. 하나는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많은 품이. 정치인의 품이.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아이고 상대 후보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할 수 있는 품이. 두 번째는 지체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바꾸어내겠다고 하는 일종의 정치인만이 가지는 추진력. 이게 저는 두 가지 사회적 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둘도 어느 것도 없는 거야. 안철수 같은 부분에 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서로 전쟁을 하다가도 예를 들면 상중인 거잖아요. 예. 나는 안철수 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그게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운동은 어떤 경우는 얼굴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상이 끝날 때까지 거기를 지킨다는 건 대단한 용기이거나 맞아. 인격인 거예요. 예. 그 부분 인정. 그러면 그럴 때는 이준석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쟁하는 상대라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싸가지 없는 게 능력인 줄 아는 이준석을 보고 있으면서 이준석 임기 정확히 말하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껏 저는 누려라. 100% 얘네들이 진다고 보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다수가 이준석한테 화살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요번에 선관위 1차 토론 보면서 그동안 안철수를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보면서 속으로 그래 안철수 저 사람이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런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불러낸 효과가 엄청 큰 거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고모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 윤석열은 고무수로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일베 성향의 대선 후보랑 당대표가 만나니까 골 때린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야.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대선이 끝나는 날 윤석열 표정과 이준석 표정 한번 보고 싶어요. 저 당 사실상 해체해 주는 정도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책임 공방해야 될 거고 윤석열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가장 그러- 1차적인 희생양은 이준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 소재를 나누다가 윤석열은 대선을 자기 이름으로 치렀잖아. 예. 그러면 장악력이 생겼잖아. 음. 그러면 전에도 그런 그 음모론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이준석을 떼어놓고 당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야당 대표라도 해야 안 잡혀가.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약간 쪼개질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야. 이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준석이 임기가 2주 남았다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대선을 지면 당대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꾸려질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그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로 치를 거고 근데 지방선거를 대선에서 못 이기면 지방선거도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특정 지역 제외하고 나면 2달 내내 그 새로 올라온 정부 아니지 3월 9일 날 당선된 사람은 5월 달 9일 날 취임을 하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치러져요. 그러니까 3개월 네. 정도는 언론이 엄청나게 빨아주는 기간이야. 웬만한 지역은 다 정권을 가져간 쪽이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 때문에 저당 망했다는 소리 나온다. 음. 윤석열의 본부장 리스크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 당 운영은 정말 개판을 해버린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준석이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홍보비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표부터 다시 하자고 하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야, 시간이 좀 남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4명의 후보 말고 나머지 후보들 나와서 하는 토론 있잖아요. 혹시 보신 분? 비초청. 뭐 비초청 후보 토론회 보신 분? 보다가 딱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대선은 정신병들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일부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었는데, 예. 수준이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거지. 그 중에 제일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 김경재. 김대중 대통령이 비겁해서 컸던 사람인데, 이게 신자유민주연합이야. 신자민련이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람하고 또 무슨 개표 조작 음모론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주장하면 김경재가 그걸 받아가지고 개표자가 앞으로 있으면 뗐지 내가 혼내줄 거야 같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진짜 워딩을 그렇게 해요? 아니 굳이 말하자면 뉘앙스가 그렇다고. 아, 뺐지. 그리고 이제 훌륭하신 분도 한 분 계셨는데 또 주의를 먹었는데 저거 보고 있으면서 한 두 사람 정도 두세 사람 빼놓고 나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 있더라고. 하기야 그 제정신인 사람이 그 생돈 밀어놓고 그러니까 그 돈이죠. 난리겠습니까? 맞아. 그 포스터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정상인 사람이 사실은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 게 난 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대선이라는 게 있잖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뭐랄까 전망을 한번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치자. 될 거고.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했던 대선하고 좀 다르게 이재명 후보는 내가 지킬 약속만 지킨다고 공약을 걸었어. 그래서 또 성남이나 경기도처럼 뭐 공약 이행률이 한 90%좀 돼, 95%좀 돼버려. 그러면 그때는 지역이 무너져요. 지역이 무너진다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알고 보면 서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계급 투표가 가능한 바로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면 지역이나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저쪽 세력들은 점점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엄청난 파괴적인 혁신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2% 안팎으로 나오는데 실제 득표율이 얼마만큼 될지는 저는 3% 이하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이렇게 쪼개지고 엄청난 큰 분란에 들어가는 게 예정돼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혼돈이 정의당에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뭐 긴 이야기지만 정의당이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가 저런 태도로 대선에 임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과연. 그러니까 이 심상정 후보를 보좌하는 사람들조차 너무 비이성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는 떠나서 무조건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자기들의 레토릭이 다 무조건 진실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렇지. 그게 사실은 이렇게 정의당이 평소에 우리가 정의당에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미 그거 떠난 지 오래돼버렸지. 네. 그런 색깔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왜냐? 정의당의 당원 구성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옛날처럼 노동자, 농민 이런 게 아니고 소위 메갈로 불리우는 소위 빼미들이 레디컬 패미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당원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면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 문 대통령 초창기 때 대학로에서 집회하던 그 패미들이 문 대통령 투신하라고 했던 주장했던 그 패미들이 들어가면 누구를 그 후원금 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면 누구를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이재명도 공격을 하고 윤석열도 공격을 해야지 그 사람들 특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저는 정의당은 좌파라고 좀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동 이야기하는 건 크게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선관위 1차 토론 때 마지막 1분 기회를 주니까 심상정 후보가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때문에 하는 그 지하철 시비 그걸 가지고 1분을 썼잖아요. 근데 정의당 내에서는 뭐 훌륭하다고 대통령답다고 막 난리던데, 알고 보니까 2021년 12월 마지막 날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 포기했더라고요. 그게 뭐야? 나 너무 그게 뭐예요, 충격적이었어. 그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됐으므로 아, 우리 이은정님 네. 댓글장 반응 폭발이야. 반응 엄청 네, 좋아요. 맞습니다. 잘 데려왔다. 아. 어. 네. 오늘 첫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사실 저는 솔직히 어제 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못 쳤어요? 너무 긴장돼서요. 긴장돼서. 네, 좀 연예인들 잘 놀던데?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근데 사실 저는 제 방송에서도 이제 경제 방송에서 정치 색깔 내지 말아라 하지만 소신 발언하면서 이재명 후보님 지지한다고 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님 지사로 계실 때. 근데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된다. 아, 이런 생각으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가정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선 끝나는 그 개표의 당선 확실히 뜰 때까지 끝까지 그냥 싸워보는 거죠, 뭐.
그렇게 뛰면 절대 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 계속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딱 대선 2주 남았는데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따가 9시에 또 정청래 의원 모시고 우리 참 계란 장수를 모시고 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러면 목 셀 일이 없지. 한 20년도 하지. 진성준 의원이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역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목소리 안 내고. 자 이따 9시 뵙고요. 오늘 이윤정도 반가웠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 새날은 꼭 구독을 해야 된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어떤 분이 새날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제발 빨리 끝내달라고. 감사해요. 예. 이제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 9시에 오고요. 자, 세 분도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